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대 광명병원 신경과 과장을 맡고 있는 하삼열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에 오시는 뇌혈중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에게 저희가 입원 시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던 그런 부분들을 영상을 통해서 뇌혈증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뇌혈증 원인과 증상, 그 다음에 예방 및 치료, 그 다음에 영양관리 교육에 대해서 각각 다른 교수님들과 영양관리팀에서 말씀을 해 주실 거고, 그 이후에 또 영상을 통해서 각자 환자분들 뵙고 또 소개를 시켜드리는 시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첫 번째 뇌혈증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내 사망 원인이 뇌졸중인 경우에는 예전에는 암, 심장 질환 다음으로 뇌혈관 질환이 있었는데 2021년부터는 국내 사망 원인이 4등으로 내려앉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뇌혈증이 발생하게 되면 예전에는 더 많으신 분들이 좀 사망하는 경우들이 있었지만 예전만큼 사망하게 된 상황들은 아니고 그 사망률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사망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뇌혈증 후에 장애가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뇌혈증이 발생했을 때 거의 완전 회복이 되는 경우는 한 10% 정도뿐이 되지 않고 그 외의 경우에는 경미하더라도 장애가 경미한 정도에서 심한 정도 사망까지 이를 정도의 장애들이 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장애들은 대부분은 팔다리 마비 같은 운동 장애, 그 다음에 혼자 걸어다니기 좀 힘드실 수 있는 그런 이동 장애, 말이 어눌해지거나 또 말을 하고 싶어도 표현이 잘 안 되거나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되는 그런 언어 장애, 그 다음에 뇌혈중 후에 다른 뚜렷한 장애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지기능 저하로 인한 혈관성 치매 같은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옛날에 비해서 뇌혈증이 발생하게 되는 연령군도 점점 고령화되면서 좀 달라지긴 했는데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뇌혈증 발생 비율은 한 6대4 정도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발병했을 때 평균 연령은 남성분하고 여성분하고 차이가 있어서 남성분이 비교적 젊은 60대 중반에 발생을 하시고 여성분은 평균 연령이 70대 72세여서 남자분에 비해서 여자분의 발생 그 나이대는 좀 더 높은 경향을 보이게 되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계속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되면서 85세 이상 환자분들이 입원하게 되는 경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2012년에 비해서 2022년을 확인을 해보니까 85세 이상의 환자 비율이 예전에 비해서 2배 정도, 10년 전에 비해서 2배 정도 높아진 상황이고, 이러한 고연령층의 뇌혈증 발생 비율은 점점 해가 갈수록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이렇게 고령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점점 뇌혈증을 알게 된 환자분들이 많고 보호자분도 많이, 일반인도 많이 알고 있는데 정작 뇌졸중의 치료는 빨리 오실수록 후유증이 적게 되고 또 완전한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빠른 치료를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 발생 후에 병원 내원까지 시간은 오히려 예전에 비해서 평균 내원 시까지의 시간이 오히려 더 증가를 하기도 했고 도착 시간이 10년간 변화가 없습니다. 계속 저희가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빨리 오시도록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도착 시간이 10년간 변화가 없어서 3.5시간 이내 증상 발생하고 3시간 반 이내에 방문하는 비율이 한 4분의 1 정도뿐이 안 됩니다. 26%. 그리고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방문하는 비율이 67% 정도입니다. 이렇게 3.5시간, 24시간으로 구분 짓는 이유는 3.5시간 이내에 그 혈전 유해제 같은 약을 쓸 수가 있고 혈전을 녹이는 약을 쓸 수가 있는 거고 24시간 이내에 오셔야 혈관 뚫는 시술을 저희가 고려를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적어도 24시간 그리고 빨리 오시면 3.5시간 이내에 3시간 반 이내에 오셔야 혈전 유해제를 사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처럼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착 시간이 그 증상 발생하고 나서도 하루 지나고 오시는 분들도 꽤 되는 2에서 7일, 일주 지나고서 오시는 분들도 꽤 많은 상황이어서 증상이 발생되고
뇌혈증이 의심된다 한다면 응급실이나 외래로 빨리 오시는 게 가능한 좋습니다. 그러자면 이제 뇌혈증이 어떤 식으로 발생하고 뇌혈증의 증상이 어떤 증상인지를 아셔야 이제 응급실에 빨리 오시게 되겠죠. 그래서 뇌혈증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이제 뇌혈증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뇌혈증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옛날 말로 중풍 그리고 뇌혈관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뇌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뇌혈관에 문제가 되면서 뇌의 기능이 장애가 생기는 질환이 뇌졸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뇌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라 하고요. 뇌경색은 CT에서 까맣게 보이고 뇌출혈은 CT에서 하얗게 보이는 질환이 뇌출혈이 됩니다. 뇌경색 생겼을 경우에는 이런 병변이 있는지 응급으로 저희가 MRI 촬영을 하기도 하고요. MRI에서는 확산강조 MRI라는 데서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이 뇌경색이 됩니다. 그래서 머리 쪽에 혈관이 막히게 되었을 경우에 뇌경색, 머리 쪽에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을 하고 이런 뇌경색과 뇌출혈을 다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뇌졸중이라고 하는 병 자체는 이제 뇌에 문제가 생기면서 뇌의 기능 이상을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뇌의 어느 부분에 생기냐에 따라서 증상이 다양하게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뇌의 이제 구조와 이 기능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다 아시다시피 뇌는 대뇌가 있고 소뇌가 있고 그다음에 뇌뿌리, 뇌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뇌는 이제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또 생각하게 하는 총사령관 역할을 하는 거죠. 뇌의 기능을 이제 총괄하는 역할이 대뇌가 되고 성격이나 판단력이나 추리력이나 기억력을 관장하는 부분이 되지만 특히 이제 뇌혈증은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 어느 한쪽으로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 대뇌에서는 이제 공간 인식 기능이 주된 기능이 되겠고 왼쪽 대뇌는 언어 중추이기 때문에 언어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뇌경색이 생기게 되면 언어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고 오른쪽 대뇌 쪽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공간 인지 기능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쉽게 얘기하면 길찾기라든지 또는 무시증후 같은 증상이 또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손에는 우리 몸의 이제 균형을 잡아주는 부분이 되고 또 미세한 운동을 조절하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손해 쪽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 뇌뿌리 쪽의 기능은 호흡이나 혈압, 심장 발동 같은 우리 몸의 이제 생체 징후를 이제 담당하는 부분이고 특히 의식을 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뇌관 쪽에 문제가 생기면 의식이 저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뇌조직은 그 기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항상 일정량의 산소라든지 포도당의 공급이 필요한데 이런 산소와 포도당을 공급하는 것이 피죠. 그래서 적혈구를 포함한 이제 혈액이고 이런 혈액은 심장에서 수축이 돼서 혈관을 통해서 머리 쪽으로 이제 전달이 되는 경로를 밟게 되죠. 그래서 뇌쪽으로 혈액이 흐르게 되면 동맥을 통해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정맥을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심장에서부터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혈관 계통에 문제가 생기면 뇌경색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뇌경색의 원인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뇌혈관 자체에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또는 술이나 담배 태시면서 혈관의 동맥경화가 점점 이제 생기게 되고 어느 순간에 동맥경화 부분의 혈전이 갑자기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혈관이 막히게 되면서 뒤로 피가 못 가면서 뇌경색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머리 쪽 혈관은 괜찮다 하더라도 심장에서 구조적 또는 기능적 부정맥 같은 이상으로 인해서 혈전이 심장에서 떨어져 나와서 머리 쪽 혈관에 딱 걸리게 되면 뒤로 피가 못 가니까 이로 인한 이제 뇌경색이 또 발생할 수가 있고 큰 혈관은 괜찮은데 큰 혈관에서 나오는 이제 조그만 혈관 분지가 조금씩 가늘어지면서 조금씩 좁아지면서 어느 순간 막히게 되면 뇌내의 작은 혈관 폐색에 의한 열공성 증후군 같은 열공성 뇌경색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원인으로 구분을 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혈관이 좁아져 있어서 피가 흐르지 못하다 다시 흐르거나 뇌혈관이 혈전에 의해서 막혔다가 다시 뚫리는 경우에는 처음에 막힌 상태에서 증상이 발생을 했다가 다시 뚫리면서 증상이 좋아진 상태
그거를 일과성 뇌경색 또 일과성 허혈발작 또는 작은 뇌졸중, 미니 뇌졸중 여러 가지 용어들로 불리게도 되지만 일시적으로 혈관이 막히면서 뇌경색 증상이 발생했다가 좋아졌다 해서 일과성 허혈발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증상이 좋아졌다 해서 안심을 이제 계속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런 일과성 뇌경색 환자, TIA 환자한테서 3개월 이내 뇌졸중 발생 가능성이 10에서 20%나 됩니다. 일반적으로 뇌경색이 발생하게 되면 3개월 이내에 뇌경색이 재발할 확률은 4에서 8%인데 이런 비율보다 훨씬 높은 거죠. 그래서 증상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다시 3개월 이내에 후유증이 남는 뇌경색으로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10%에서 20% 되기 때문에 약을 꼭 드셔야 되고 왜 뇌졸중이 발생하게 된지 원인에 대한 확인들이 입원 또는 외래에서 꼭 확인이 필요한 병이 또 일과성 뇌경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뇌졸중의 증상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이제 뇌졸중 학회에서 5대 증상이라고 해서 이제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한쪽 팔다리에 힘이 없거나 둔한 감각을 보이는 편측마비 또는 갑자기 말을 못하거나 어눌한 발음이 생기는 언어장애 또는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겹쳐 보이는 시각장애 또는 어지럽고 비틀거리면서 균형이 있는 어지럼증 또는 심한 두통 이런 이제 5대 증상들이 있는데 이때의 특징은 갑자기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생기는 게 아니에요. 머리 쪽에 혈관이 막히는 순간에 뇌세포의 대사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그 뇌가 담당하고 있던 기능이 갑자기 기능장애가 갑자기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시기로든지 팔다리 마비라든지 말이 어눌해진다, 입이 돌아간다든지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 그런 증상이 갑자기 생긴다 하면 그때는 꼭 뇌졸중을 의심을 하고 응급실이나 또는 병원 외래에 꼭 찾아오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5대 증상을 기억하기 힘드시다면 저희가 이제 뇌졸중 학회에서 권장하는 간단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웃, 손, 발, 시선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웃이라고 하는 거는 이 하고 웃어보세요 해서 입이 이제 찡그려지면서 한쪽 마비가 잘 안 움직여지는 안면 마비의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고요. 손은 이제 팔 마비가 되는 거죠. 양쪽 팔을 이제 뻗었을 때 마비된 팔은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래로 떨어지게 되겠죠. 또 발은 그냥 발이 아니고 그냥 발음할 때 발입니다. 그래서 발음이 이제 명확한지 말을 해 보시게 했을 때 발음이 좀 어눌하거나 말을 하고 싶어도 잘 못하는 그런 언어 장애가 있는지를 또 테스트를 해야 되고 또는 시선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뇌경색의 증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 손, 발, 시선 이렇게 4가지 테스트를 했을 때에 어느 하나의 증상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응급실로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의 증상은 머리 쪽에 혈관이 막히면서 뇌졸중의 증상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머리 쪽에 어느 혈관이 막히냐에 따라서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4가지 혈관만 좀 소개를 이제 시켜드릴까 합니다. 앞내동맥이라고 하는 쪽의 혈관이 막히게 되면 앞내동맥은 이제 다리 쪽에 관련된 기능들에 이제 혈액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다리가 더 심한 반대쪽 편마비가 생길 수가 있고요. 중내동맥은 머리로 가는 이제 가장 큰 혈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 중내동맥의 혈관이 막히게 되면 반대쪽 팔다리 마비가 생길 수가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왼쪽 대뇌, 언어 중추를 담당하는 이제 왼쪽 대뇌에 뇌경색이 생기게 되면 언어가 왼쪽이 언어 중추이기 때문에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잘 못하거나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언어장애 생길 수가 있고 오른쪽 대뇌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반대쪽 왼쪽에 대해서 사람이 있어도 잘 쳐다보지도 않고 심지어는 자기 왼팔이 자기 팔이 아니라고도 얘기하는 그런 무시증후군의 증상이 생길 수도 있는 게 중내동맥혈관이 막혔을 때 나타나는 뇌졸중의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후뇌동맥은 머리 뒤쪽을 담당하는 혈관이기 때문에 이제 시각중추가 뒤쪽에 있게 되고 오른쪽에 후뇌동맥이 막게 되면 반대쪽 왼쪽에 한쪽의 시야장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거꾸로 이제 왼쪽에 후뇌동맥이 막게 되면 오른쪽의 시야장애가 반맹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또한 후뇌동맥은 이제 신상이라고 하는 감각을 담당하는 그런 기능들도 같이 혈액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반대편에 이제 감각장애를 또 유발할 수 있는 혈관이 후뇌동맥 혈관이 되겠습니다. 추골기저동맥은 뇌뿌리하고 손해 쪽에 혈액 공급을 해주는 그 혈관이 되기 때문에
추골 기저 동맥에 문제가 생기면 이 뇌뿌리 쪽에 문제가 생기면서 반대쪽에 편마비가 생길 수가 있고, 또는 눈을 움직이게 하는 부분들에 또 영향을 주면서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그 복시가 생길 수가 있고, 또한 이제 손해 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지럼증이라든지 균형장애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뇌뿌리 쪽에 뇌경색이 크게 오게 됐을 경우에는 또 의식 저하를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혈증의 증상으로 의식 저하가 오게 되는 경우에는 그 간단한 뇌경색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뇌혈증일 때에는 의식 저하가 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의식 저하를 동반한 뇌혈증일 경우에는 상당히 큰 뇌경색이나 중요한 부분의 뇌경색이기 때문에 그때는 예후가 상당히 좀 나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뇌혈증이라고 이제 걱정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손이 떨린다, 눈꺼풀이 파르르 떨린다, 뒷목이 당기고 뒷골이 뻐근하다, 양손 혹은 양발이 저리다, 팔다리가 뻣뻣하다. 사실 이러한 증상들은 뇌혈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증상은 아니기는 합니다. 근데 이러한 증상들이 뇌혈증과는 이제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질병에 의한 이제 증상 가능성은 있으니까, 이런 증상이 걱정이 되시다 하면 어쨌든 내원하셔서 전문적인 이제 신경과 선생님의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뇌혈증과 관련된 이제 증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